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대량 채택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 확장성 문제를 L2 중심 로드맵으로 해결하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L2 중심 로드맵에는 블랍 트랜잭션의 사용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립토 라이트하우스의 취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매일 알려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더리움의 이 확장성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시사 문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82,000불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이낸스 전 CEO 시제던데요. 이 사람이 이제는 거의 뭐 과장 광고를 넘어서 협박에 관한 수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암호화폐 투자자 95%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구매하면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암호화폐 참여자와 다른 자산 유형의 99%를 능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에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만 사라. 99% 다른 암호화폐 99%보다 비트코인 사는 게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 95%는 암호화폐의 95%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과장 광고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위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시제트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비트코인에 탑승시키려고 그렇게 할까요? 비트코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중앙화 거래소,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 중앙화 거래소의 그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채굴, 마이닝요, 발행하는 마이닝과 트레이딩은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그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 기관들이 지금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비트코인을 초기 설계할 때 그때는 완전히 탈중앙화였죠. 채굴 노드들도 완전히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굴 노드들이 한 서너 개로 압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한 10개 정도 이상이 있지만은 그것도 미국에 서너 개로 압축되어 있고요. 트레이딩도 바이낸스, 코인원 이런 데가 독보적으로 지금 완전히 그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화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내재 가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도 비트코인은 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치가 믿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이 계속 채굴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내재 가치는 없는데 계속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늘어나는 만큼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떨어지는 만큼의 가치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은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계속 이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추가 발행된 비트코인만큼 그 가격이 올라갈 따름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도 이 채굴자, 중앙화된 채굴자가 다 갖게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그 트레이딩, 바이낸스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게 해서 돈을 버는 그 시장 수수료, 이것도 다 결국은 이런 바이낸스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들이라는 것은 이런 바이낸스 CEO, 전 CEO도 있지만은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이에요.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현재 미국 국가나 중국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야단입니다. 미국 정부에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구매해 주도록 그렇게 로비도 하고요. 미국의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이 이득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가치는 이런 독점자에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을 신흥노예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과장 광고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장 광고네요. 광고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활용이 됩니다.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요, 안정된 가치, 안정된 결제, 국경 간 거래 이런 것들을 하고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해서 거래, 대출, 발생상품 이거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기존 금융이 하는 것 거의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토큰화 자산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모든 것들을요 이게 토큰화 해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하고 소유권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것들요. 단기국채, 사채, 실물자산 할 것 없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요 NFT, 그 다음에 DAO, 분산형 자율조직 기구요.
그건 분산 ID, 게임, 블록체인 게임, 예측 시장, 분산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이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가 이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5년 지금 1분기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트코인 최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광고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협력해서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띄우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이런 업그레이드와 가격과는 전혀 지금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그래프가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인데 EBR로 편의상 이야기했습니다.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EBR이. EBR을 보면은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한때 이렇게 해서 한 12%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2% 정도입니다. 3월 19일 오전 6시 현재요. 0.023, 2.3%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더리움 계정 모델을 한 번 더 봅시다. 이더리움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그 외부 소유 계정과 계약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전역 상태가 계속 블록체인에서 업데이트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하나 만들어질 때 이전 블록의 전역 상태가 S0라면은 이 다음 블록의 전역 상태는 SN이 되고요. 이렇게 이 S0에서 SN으로 다음 블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 블록 시간 동안에 도달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컨트랙트 어카운트 이것을 실행을 해서 이 프로그램 코드, 계약 코드가 실행한 후에 그 결과 값으로 상태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록 시간 동안에 온 것들이 tx0에서 txn-1까지 n여 개가 왔다고 하면은 그 하나씩 다 적용을 해서요. 마지막까지 적용하면은 업데이트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제한자 노드가 이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요. 해보고 그거를 이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그 검증 노드에게 전파를 해주면은 검증 노드는 그걸 받아서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이 트랜잭션과 블록체인 사본에 갖고 있던 이전 상태요.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해봅니다. 검증한다 그러는데요. 검증 노드가 검증한다 그러는데 검증을 해보고 이게 SN이 업데이트된 상태가 제한자 노드가 이야기해주는 이 상태와 같으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요. 같으면은 검증이 완료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그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은 검증자 노드들입니다. 그러면 검증자 노드들이 이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된다는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그 검증 노드요, 운영자. 예, 블록 시간마다 선정된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만들고 이를 전파하면은 다른 모든 검증자가 이 새로운 블록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제한자 노드는 검증자 노드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 이전 블록에서 이전 그 블록 시간에서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검증 노드들이 처리해야 되는 검증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직접 이더리움으로 들어오는 트랜잭션들,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더리움이 L1, L2 구조로 지금 생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L2에서는 그 롤업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배치라 그러기도 하고 다발인데요. 배치로 묶어서 이 이더리움으로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블록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 블록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봐서는 트랜잭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 직접 사용자가 제시하는 여기서 직접 사용자가 이렇게 검증 노드, 모든 검증 노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그 트랜잭션이 있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이 L2 체인이 이 롤업 해가지고 배치 형태로 이 검증 노드들에게 제시하는 그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블록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블록 트랜잭션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그 개인이 이렇게 제출하는 거고, 하나는 그 L2 체인이 블록 트랜잭션 배치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제출하는데, 그래서 이 검증 노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각 검증 노드들이 다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받았으니까 이 검증 노드들이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는 것도 해결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은 그 블록을 만들 때 여기 요 블록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블록 안에 블록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L2 체인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블록 공간이 좁아요. 이 블록만 처리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오는 거 처리하는 거, 블록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블록만 늘릴 수도 없는 게, 이더리움은 이게 그 글로벌 컴퓨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더리움은 그 블록 시간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드는데, 이 처리할 수 있는 이 블록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글로벌 컴퓨팅의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더리움은 그 프로그램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글로벌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게 일정한, 이게 12초인데요. 12초. 이 12초 만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 한계가 있는데, 이 블록에서 오는 것을 처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컴퓨팅 능력이, 전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면은, 그 블록 처리하는 걸 이만큼 컴퓨팅 능력을 이렇게 레이어 2 체인에 할당을 해놨다고 합시다, 이거를. 근데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레이어 2들이 늘어나니까, 이걸 그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를 더 이렇게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늘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늘어날 수 있으면은 되는데,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빡빡해지면은, 이 검증자 노드들이, 제한자가 제시한 그 좋은 블록, 그러니까 제대로 파이널리티, 거래들이 처리되는
블록 시간 안에 처리되는 그 블록을 검증자 노드들이 이제 합의로 받아들이는데, 블록을 수신했어요. 제안자 노드가 제안한 블록을 수신해서 그것을 검증해서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게 이 검증 노드가 이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속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막 트랜잭션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블록 수를, 이 공간을, 블록의 이 공간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2022년도 9월 달에 그 더머지, POW에서 POS로 바꿨고요.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5년 1분기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는데, 1분기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한 EIP 770이 사용자 지갑을 추상하는 거, 계정 추상하는 거요. EOA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리를 아주 고급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 그 다음에 EIP 7251, 이거는 이제 검증자의 스테이킹을 32ETH에서 2048 ETH로 크게 늘려 그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EIP 7691, 이게 보면은 최대 블록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롤업 체인, 레이어 2 체인을 더 많이 이더리움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롤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낙관적 롤업 체인이 있고 영재식 롤업 체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둘 다 L2 체인인데요. 이 L2 체인이 이게 많이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더리움에 이렇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 게시가 이게 많아지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 블록 게시가 많아집니다. 이것을 그리고 어떻게 블록 수를 여기서 이제 그러면 블록 수를 늘려야 되는데, 블록 수를요. 이 블록 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블록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 댕컨 업그레이드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2024년도에 있었던 댕컨 업그레이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댕컨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확장성에 대한 어떤 도약적인 그런 발전의 시기였죠. 그래서 블록 목표가 3에서 6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는 이 블록의 숫자가, 여기 이제 블록 트랜잭션 여기서 하나씩 내려오는 거 하나를, 롤업된 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블록. 롤업된 거 하나를 레이어 2에서 내려오는 그걸 블록이라고 하는데, 블록 트랜잭션이라고도 하고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의 개수가 요 블록 시간 안에 요게 12초라고 보면 됩니다. 요 12초 안에 몇 개 요 블록이 내려올 수 있느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3개, 최대 6개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레이어 2였어요.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2024년 10월 달에 보니까 블록 사용량이요, 한 달에 2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록, 이 수수료, 얘들이 수수료, 직접 이용하는 트랜잭션들이 수수료를 내듯이 이 블록 트랜잭션도 똑같이 수수료를 냅니다. 그 블록 수수료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다, 이더리움은 소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소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그 한 달이만큼이 소진되었다. 그러니까 뭐 소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이어 2 프로토콜의 인기를 얻으면서 이더리움의 그 성장은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로의 이 전환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블록 제출자, 여기서 이제 블록을 이렇게 제출하는 레이어 2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그 제출자들을 보니까 12시간 동안의 블록 수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베이스 코인원에서 운영하는 베이스에서 하루에 하루가 아니군요. 12시간 12시간 동안에 4,340개 뭐 옵티멈에서 12시간 동안에 436개 알비트럼에서 그 블록을 987개를 이렇게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이제 그 블록 사용량 요 하나의 그 블록에 들어있는 요 블록의 개수를 봤더니 블록당 블록의 개수를 봤더니 이렇게 아직까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고 하나인 경우가 이렇게 있고 또한 6개인 경우가 이렇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댕큰 업그레이드에서는 여튼 평균 3개, 최대 6개를 목표로 해서 그 댕큰 업그레이드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 펙트라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구현될 EIP7691은 어떻게 블록 처리량이 바뀌었는지 봅시다. 여기서는 블록 수를 늘려서 블록당 평균 6개, 요 하나의 블록당 요 안에 들어가는 블록 수를 평균 6개, 최대 9개로 추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바이트로 계산해 보면은 평균 6개를 할 때 약 750kB가 되고요. 9개가 되면은 약 1125kB가 됩니다. 요 블록 크기가요. 전체 크기가.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보면은 블록을 확장하는 이유는 그 이더리움은 그 L2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여기에 L1 이더리움 메인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제 그 L2 체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L2 체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L1, L2로 이루어지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2는 주로 이제 블록을 사용하죠. 블록을 사용해서 그 이더리움의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요. 그래서 L2 사용량이 상승 궤도에 있다는 거죠. 이 L2에 이렇게 거래하는 거래들이 상승 궤도에 있습니다. 네, 상승 궤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 블록 트랜잭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몇 년 동안 블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므로 그 L1은 그 확장 방법을 알아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L2에서 내려오는 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L1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더리움 블록 시간 12초 안에 컴퓨팅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 블록이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장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한계는 있거든요. 이게 12초 안에 이더리움이 처리할 수 있는 전체 그 컴퓨팅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확장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L2 성장 능력이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L2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다가 이게 못 받아주면은요, 이 L1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면은 당연히 L2 성장 능력이 제한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L2 중심 로드맵이 을 사용해서 이 거래들을 저렴하게 여기 사용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L2 체인을 이용해서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이 L2 체인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 보안은 L1 체인이 상속한다 그러는데, 이더리움이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상속해서 보안 문제는 L1이 책임져 주거든요. 예, 이 블록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것으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가격이 수수료가 저렴한 당연히 L2 체인을 이용하겠죠. 왜? 예, 보안은 이더리움이 책임져 주니까, L1 체인이 책임져 주니까요. 그래서 저렴한 거래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 예. 이상으로 2025년 3월 19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